안녕하세요. 여기는 가치의 팟캐스트 토크가 노래가 되는 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가치는 KVT 브랜드고요. 공동 창업자 제임스와 그리고 여기 아담이 진행하는 인터뷰 팟캐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한국의 뷰티, 패션, 음악, 디자인 씬에 계신 게스트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편한 대화들을 토대로 하나의 오리지널송을 옮기는 작업들을 앞으로 좀 같이 할 거고요. 네, 제임스는 가사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멜로디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I와 함께 한 곡의 노래로 완성합니다. 저희 첫 에피소드의 게스트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혜미 아티스트님입니다. 현재 인스타그램 20만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신 인플루언서이시기도 하시고요. 예, 그럼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의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너무 초청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뭐 팟캐스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질문이나 뭐 이렇게 같이 토크하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뭐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으로 그냥 곧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해미 아티스트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하시는 그 업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주로 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15년 얘기하셨는데, 근데 혹연히 지금 뭐 우리가 굳이 일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자면 이 둘 중에 뭐가 더 가깝다고 보세요? 현재로서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 아니면 사람을 스스로 다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예전에 좀 더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직업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직접적으로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제 뭔가 아름다운 부분을 좀 더 생각해서 이렇게 스스로 알아갈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면,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메이크업에 대한 그거를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메이크업 클래스로 조금 자신의 그런 어울리는 컬러를 찾는 거면 웜톤, 쿨톤, 뭐 이렇게 뭐 맞춰서 좀 어울리는 그 의상이나 오늘의 뭐 그 머리 컬러라든지 거기에 맞춰지는 이제 블러셔나 립 컬러, 색조 제품, 기초 제품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뭐 지성 피부, 뭐 건성 피부, 민감성 피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초 제품 추천을 드려서 그런 제품을 이제 뭐 발라드린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서 어울리게끔 완성시켜주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스스로 이제 알아갈 수 있게끔 옆에서 좀 서포트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를 다 가져가겠지만 이제는 두 번째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 조금 더 깊은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스스로 누군가의 자기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런 어떤 에피소드나 그런 어떤 상대 그죠 그 메이크업을 해드리는 어떤 분이 어떤 자존감이 회복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느껴보거나 사례로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어떤 한 분도 예전에 메이크업 클래스 배우는 걸로 뭐 남편도 있고 이제 뭐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화장을 하지 않고 다니다가 이제는 조금 자신에 대한 그 아름다움도 좀 가꾸고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자 이제 신청해서 온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화장품 파우치를 가지고 와서 좀 거기에 이제 다시 추천을 해드려서 재구매할 수 있게끔 기초 제품이랑 색조 제품 요즘에 좀 트렌드에 맞는 어울리는 좀 신제품 추천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오셨는데 되게 어쨌든 갈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연락이 오셔서 음, 오늘 배운 걸 토대로 되게 자신감을 찾았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또 그분이 제가 알기론 천안 쪽에서 여기 강남까지 찾아오셨던 것 같은데 멀리서 어쨌든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저한테 와서 클래스를 배우고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자신감을 얻어서 더 예쁘게 남편이 좀 더 예쁘다고 했다 하면서 이렇게 가셔서도 연락을 주셔서 좀 뿌듯해하는 감동적인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이 나고 음, 또 뭐 돌잔치가 있는 행사라든지 뭐 혼주 메이크업 결혼식을 가는 부분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거나 갔을 때 그날의 뭐 되게 아름다움을 좀 찾은 기쁨을 좀 얻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음, 저도 같이 함께 좀 행복해지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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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은 뭐 그런 좀 웃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뭐 약간 비포 앤 애프터가 너무 달라져서 내가 메이크업을 한 고객인데 너무 달라져서 내 스스로가 우와 약간 이런 적도 있나요? 화장 전에는 네, 뭐, 했는데 내가 네. 딱 하고 나도 와 내가 해도 너무 이거는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놨다 약간 좀 이런 느낌? 네, 뭐, 있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죠. 왜냐면 화장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차분했던 느낌이 좀 많이 화사해지면서 발랄해지면서 음, 그런 어울리는 거에서는 화장하는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나? 이렇게 음, 생각했던 분들이 있죠. 분명히. 외국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도 뭐 화장 기법에 따라서 조금 더 진한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어, 그런 촬영 메이크업이나 파티 메이크업 같은 이벤트성 그런 걸 했을 때는 좀 뭔가 이미지가 멀리서 봤을 때도 비포 앤 애프터가 좀 확실해서 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음,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고. 음. 아까 이건 조금 외국인 엉뚱한 말씀하셨는데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약간 메이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지함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보통 이렇게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실 때 이 부분만큼은 굳이 메이크업으로 내가 뭐 커버 치거나 가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하는 어떤 그런 얼굴의 어떤 한 부위나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해미 아티스트님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아 이분이 가진 성향이나 그 어떤 이런 부분에선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것들이 부각돼도 굳이 메이크업이 안 돼도 될 것 같아라는 게 있나요? 아니면 뭐 메이크업은 전반적으로 항상 다 돼야 되는 건가요? 네. 얼굴 전. 제가 느낄 때는 네. 어떤 몇 분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목구비가 어떻게 보면 눈, 코, 입이라고 해야겠죠? 음. 눈썹 포함해서 조금 완성형이라고 표현해야 어? 되는데, 정말 눈, 코, 입이 좀 뚜렷하셔가지고, 굳이 이렇게 피부를 아주 얇게 선크림 정도만 하고, 이렇게 또렷한 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눈, 코, 입이 크시고, 코도 좀 또렷하고, 입술도 색깔이 좀 원래도 기존에도 있고, 어? 이렇게 다 완성되어 있는 느낌의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연예인으로 비유를 하면 음. 정말 좀 예쁘장하고, 그렇죠. 좀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 보이는 분들이 온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더 얹었을 때 그 말씀하신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어? 질문하신 내용으로 더 화장을 하면 더 음. 이상해지는? 어. 자연스럽게 거의 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이어서 되게 오히려 거꾸로 칭찬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좀 해줬던 것 아, 같아요. 그쵸. 왜냐면 또 괜히 네, 뭐 아무것도 안 하시면 뭐지?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쵸? 뭔가 그쵸. 근데 오히려 제가 느꼈을 때는 이 고객님 그 이목구비가 많이 뚜렷하고 원래도 피부톤이 하얗고 이렇기 때문에 피부 화장이나 뭐 다른 색조 그 메이크업 뭐 아이섀도우나 블러셔나 이런 거를 굳이 많이 얹지 않아도 내추럴한 완전히 자연스러운 뭐 선크림에서 뭐 피부를 아주 얇게 하고 눈썹과 입술만 해도 될 정도로 어, 조금 그런 비교는 오히려 색조가 안 들어가도 괜찮은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아, 그래서 그럴 진짜요? 때는 와. 네, 제가 욕심부려서 뭐 눈화장이나 뭐 이렇게 색조를 오히려 덜 하고 덜어내는 그러니까 거의 하지 않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려서 자연스럽고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완성을 시켜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죠. 음. 그분이 만약에 정말 원하신다면 그래도 저는 오늘 진한 게 필요하니 진한 거 해주세요. 이렇게 음. 말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하게 해주겠지만 그게 아닌 그냥 자연스러움이 너무 어울리는 분이라면 저는 오히려 추천하지 않고 정말 기존에 그 가지고 있는 거에서 많이 하지 않고 아, 완성시켜드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 그래도 아까 뭔가 이렇게 대표님들이 그런 정보를 많이 아셔서 그런지 질문의 디테일이 되게 많이 알고 얘기하시는 것 아, 같아요. 아닙니다, 되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깊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던 뭔가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실 것 같아서. 네. 그 아까 외국인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확실히 K-뷰티가 많이 붐이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컨텐츠 같은 거 봐도 저거 뭐라 그러죠? 최근에도 저도 이제 문의를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퍼스널 컬러라 그러나요? 요즘 그런 거를 막 좀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외국 분들 중에서도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인더스트리에 계실 때 좀 외국인 고객분들이 좀 늘어나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떠세요? 확실히 그 코로나 전후로 좀 더 느끼긴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전에도 조금 붐이 있는 느낌이었는데, 막상 코로나가 되고 나서는 조금 주춤했다가, 그게 이제 풀리고 나서는 저희 나라에 이제 성형을 하러도 많이 오는 중국 분들도 있으시고, 여러 나라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서 외국 분들이 메이크업을 관심 가지고, 더군다나 한국말을 조금씩은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렇게 왔을 때 메이크업을 해드리는 분들이 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있는 그 헤어살롱도 이제 파르나스 몰도 있고, 뭐 코엑스나 백화점도 있고, 호텔을 끼고 있어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나라의 외국 분들이 오셔서 두피 헤드 스파도 진행을 하시고, 메이크업도 네, 외국 분들 좀 궁금해 하셔서 받고 가신 분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이제는 저희 한국에 대한 그런 K-뷰티가 이제 많이 바깥으로 알려지는 게 이제 뭔가 K 드라마도 있고, 뭐, 화장품으로 이제 뷰티 전체적인 전반에 그런 이제 글로벌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게 정말 이제 몸소 좀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뭔가 그 번화가라 그러나요? 뭐 명동이 됐든 뭐 성수동이 됐든, 이게 좀 뭔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외국 분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저희도 뭔가 헤어 제품이 됐든 메이크업 제품이 됐든 제가 하는 뷰티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외국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제 소통하는 부분에서 홍보도 좀 많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분명히 뭐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아하, 바로 이거야. 약간 이런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희열을 느끼거나 뭔가 어?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와, 이런 결과치가 나오네 라든지 뭔가 이 아하 하는 모멘트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또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굳이 그런 모멘트를 만약에 한 단어나 아니면 뭐 소리로 좀 표현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제 곡 작업에 들어갈 텐데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재밌게 또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코러스나 멜로디 형태로. 그래서 뭐 만약 있으시다면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까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한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의 그 아름다움의 완성도 때문에 감동을 받으셨다 해야 되나? 아무튼 기쁨으로, 행복으로 좀 가져가지는 뿌듯한 마음이나, 제가 또 이렇게 완성시켜드리고, 그 후에 피드백으로 너무 이렇게 주변에서 반응이 좋았다라든지, 그날의 그 이벤트성의 뭔가의 일정들을 소화했을 때 너무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또 다음에는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고 좀 이렇게 뭔가 뿌듯한 결과치에 대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도 좀 같이 좀 이렇게 감동이나 기쁨의 행복감을 좀 느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뭐, 기쁨이란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그럼요. 기쁨이나 행복? 음, 네.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뷰티 관련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뷰티로서 뭔가 남자분들도 그런 걸 느끼시겠지만 여자분들이 좀 더 많잖아요. 그쵸. 화장을 함으로 인해서 메이크업이나 헤어로 인해서 뭔가 예를 들면 이제 프로필 촬영 같은 경우에 그 결과치가 사진으로 출력이 돼서 오, 그거를 자기의 그 인스타그램의 뭐 어, 프로필이나 헤어 네이버 예약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의 뭐
프로페셔널한데 정말 얼굴 그 하나의 기본 값이잖아요. 프로필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런 거를 꾸준히 그 사진 하나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나서의 결과치로 뭐 6개월이면 1년 그게 내 얼굴이 되고 내 스스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가져갈 수 있는 기본화가 됐을 때 음. 네네. 리액션이 되게 크겠네요. 약간 그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약간 감탄사들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네, 맞아요. 완성돼 갔을 때, 대박. 오, 이거, 막 이런 맞아요. 것들 있잖아요. 예. 네네. 그리고 뭐 반면에 그렇게 뭐 표현을 하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서로가 뭐 받는 고객님들도 그렇고, 해드린 저도 그렇고, 네, 생각했던 그 완성도의 사진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뭐, 네. 너무 잘 어울려서 이렇게 그분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저도 마음에 들어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신 후에, 것 중에 네. 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대학교 때 그 캐나다에 있는 한 그 어떻게 보면 정장 매장이라고 할까요? 좀 되게 포멀한 웨어를 만드는 그런 매장에서 그 세일즈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원래는 남성 고객이 있는데 여성 섹션을 맡는 친구가 안 왔어요 그날 하필.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쪽을 당담해서 했는데 편한 차림으로 오셨죠 여성분이. 그냥 뭐 스웨트 팬츠에 스웨트 셔츠를 입고 들어오셨는데 좀 뭐 괜찮은 뭐 파티나 이런 데를 좀 가야 돼서 괜찮은 옷들 몇 벌을 좀 추천해 달라 그래서 그냥 제 육안상 보기에 괜찮은 걸 막 해서 그냥 갖다 드렸는데 나오는 이제 갈아입고 나오셨는데 저도 모르게 와우 이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분명히 모든 영역에서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죠? 또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뭐 비포 앤 애프터가 있듯이 뭐 단순히 옷을 뭐 이렇게 어떤 개인이 착용하고 왔을 때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입을 다물 수 없는 정도의 어떤 리액션을 친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또 제 리액션이 이렇게 좋으셨는지 제가 추천한 옷을 다 사가셨어요. 예, 그래서 음, 좀뭐 그때 기억이 좀 잠깐 나긴 하네요. 네, 예상치 않는 거에서 뭔가 완성을 해드리고, 거기서 기쁨이나 그런 제스처가 나오는 기쁨 이상의 그런 걸 서로가 느꼈을 때, 되게 뿌듯하게 서로가 기쁘게 가져가고 그거에 대한 여운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조금 이어져 가고 또 이렇게 스타트를 했을 때 그 뒤에 애프터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런 이어지는 음, 상황들에서 또 계속 받을 수 있고 찾아주시고 구매를 해주시고 이런 거에 대한 맞아,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추억이나 경험도 될 수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큰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는 기쁨이나 행복에 대한 음, 단어가 좀 떠올라서 음. 가끔은 그런 고객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흔히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진상이라고 하는 약간 좀 뭐랄까 하면서 좀 힘든 고객분들 뭐 컴플레인, 그런 좀 네, 컴플레인. 있으면 조금 소개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그런 적도 많이 있는데, 음, 좀 어쨌든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최대한 결국에는 완성을 시켜서 보내야 되는 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진행을 하다가도 좀 중간에 이런 부분의 진행이 좀 괜찮은지, 확실히 확인을 해가면서, 수정해가면서, 결국에는 완성시켜서, 그런 컴플레인이 최대한 최소화로, 음, 많이 컴플레인이 되지 않을 경우로 많이 만들죠? 그러니까 뭐 80%, 90%는 그렇게 컴플레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로 하겠지만 간혹 가다가 제가 예상치 못하게 그분의 표정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다 하고 나서 좀 아니라고 했을 아, 때 조금 당황스럽다든지 제가 좀 이렇게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좀 사과의 말씀을 전달 드린 적도 가끔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멘탈이 쉽지는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되려 모두가 만족할 수 솔직하겠네요. 있는 네네 네, 100%나 200%의 완성도를 위해서 저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음, 최대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수정과 뭔가의 그런 게 필요하다면 사과를 전하면서 재수정을 해드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서로가 웃을 수 있고 완성도 있게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컴플레인도 없을 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것도 네, 있을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고 맞아요. 그걸 어떻게 대처를 잘 하느냐에 대한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서 또 성장하는 거 아닐까요? 그 사실 네, 맞아요. 네네. 저도 그 어제 뭐 다양한 뭐 이런 분들 뷰티에 종사하는 어떤 분들과 좀 어떻게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했어요. 아직 이제 좀 어리고 젊은 친구인데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좀 많이 상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본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는 게 좀 꺼려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돌려서 얘기했는데 제가 좀 직설적으로 좀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가 나를 판단할 때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화나 있는 표정을 지었을 때 그건 그가 정말 화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 만난 사람이 저한테 무슨 프레임이 있다고 저를 어떻게 알고 저한테 화를 내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 머릿속에 제 내면 속에 그에 대한 그냥 생각들을 갖춰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 나한테 왜 화가 났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생각들을 갖지 말고 선입견을 갖지 말고 늘 자신의 본인의 모습을 잘 유지하면서 그 내가 하는 펑션, 내가 딜리버 해야 되는 서비스는 항상 프로페셔널하게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캐릭터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일이든 지금 하시는 메이크업이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컴플레인을 어떻게 또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그거를 가지고 한 스텝 더 성장하느냐가 더 중요한 정말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 너무 어떻게 보면 저도 계속 배우는 부분이기도 하는 부분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혹시 우리 아담은 그런 적이 있나요? 뭐 오늘 당연히 게스트가 우리 해미 아티스트님인 거 하긴 한데 예전에 제가 알기로 또 그 나름 그 케이팝을 준비했던 또 우리 또 그런 아티스트로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앨범도 사운드트랙도 좀 이렇게 뭐 데뷔도 나름 하신 걸로 저 알고 있어서 그런 어떤 일의 반복이지 않나요? 보통 어떤 음악계도 뭔가 평가받고 그쵸? 그 순위가 딱 그쵸. 매겨지고 릴리스 됐다가 인기 없으면 사라져야 되고 뭐 발매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사실 뭐 처음 저도 그때 되게 뭐 21살 이때니까 되게 어렸을 나이죠. 사실은 뭐 아직 사회생활도 안 해본 나이고 대학생 시절을 겪고 홍대에 잠깐 인디씬에 있다가 바로 방송 데뷔를 했었는데 음, 사실 그때 당시에 이런 말하면 좀 웃길 수 있는데 여자 중학생과 여자 고등학생이 제일 무서웠던 시기예요. 왜요? 왜냐면 그들이 네. 평가가 정말 빠르고 되게 솔직하게 오는 아, 나이. 솔직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팬덤이기도 하지만 그쵸. 또 어떻게 보면 잘 굉장히 모셔야 빠르게 되는. 뭔가 하기 때문에 되려 되게 그 당시 저희 그냥 밴드 내에서도 여중생 여고생들이 제일 무섭다. 아, 물론 그래요? 우리가 그들이 가장 우리의 타겟층이긴 하지만 진짜 왜냐면 그때는 막 머리도 기르고 더 좀 음, 특이하게 다니다 보면 가끔 뒤에서 막 소리도 들려요. 아, 진짜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예, 뭐 그렇게도 들리고. 아, 그래요. 아, 대놓고 그냥, 예. 네. 그래서 되게 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걸 좀 더 잘 좀 소화해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음, 생각도 하기는 하죠. 왜냐면 그냥 취미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에는 네, 그들에게 뭔가 저희 음악을 들어줄 수 있고 저희의 어떤 좀 퍼포먼스를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저희의 오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혜미님을 지금 어떤 혜미 아티스트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굳이 저희가 한 문장으로 축소할 수 있다면 뭘까요? 그 누구나 딱 듣고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단단하고 짧은 한 줄. 그런 게 혹시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뷰티는 완성이다라는 말은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음, 뷰티가 결국에 모든 것의 완성일 수 있거든요. 음, 뭔가의 프로젝트가 됐던 뭔가의 그 행사나 뭔가의 일정에서의 완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신감을 얻는 것 중에 이제 메이크업이나 헤어로 완성시켜지는 건 것 같아서 그냥 뷰티가 완성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제임스. 아담. 네, 너무 기계적으로 대답하셔. AI신가요? 네. 여러분한테 같이 팟캐스트 토크가 노래되는 순간 다음 주에 또 이 자리 이 시간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혜미님. 감사합니다.